안녕하세요, 화골의 서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물을 떼놨는데 물에 오지를 않아요. 거의 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외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뭔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런 데는 이제 진디가 좀 있죠. 진디가 좀 있으니까 좀 긁어내고, 왜냐면 제가 오늘은 개미산을 할 거거든요. 개미산을 해서 여러분들 안에를 청소를 시킬 겁니다. 엊그제 영상 찍은 거죠. 급수기 밑에 진드기가 많다고 한 거. 뭐 특별하게 여기도 급수기 밑에인데 진드기가 좀 있고, 이런 걸 걷어내야 또 처리를 하면 알 수 있죠. 여기도 급수기 밑에죠. 급수기 밑에 다량의 진드기 사체들이 있고, 거의 보면 급수기 밑에 진드기 사체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청소가 안 되니까 벌들이 안에서 선풍을 하고 그러면서 쫓아낸 거잖아요. 쫓아낸 거라 급수기 밑으로 거의 죽어서 끼어있는 진드기들이라. 급수기를 달아줬을 때는 급수기 하나만 보고도 살짝만 급수기를 들었다 놓기만 해도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죠. 자, 246도 지금 235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열이 식지 않다 보니까 2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기를 빼줘야죠. 공기를 빼줘야 되니까 주사기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서 일단 20cc를 맞추겠습니다. 어차피 오우씨, 아무 반응이 없어서 안에 공기가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32도 한 번 더. 그럼 17cc 정도 딱 잡히네요. 221도. 네. 요놈이 이 옥살산 기계가 190도 정도를 넘어가면요. 190도 정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뚜껑이 이게 안 열려요. 도망을 안 가? 한번 쏴주고 안에 넣고 199도. 연속으로 계속 쐈더니 196도 떨어졌습니다. 25cc, 7cc, 8, 9, 10cc 정도를 쏴버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10cc 정도를 쐈더니 지금 1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97도. 자, 201도. 이게 235도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5도가 넘어가면 야가 차단을 딱 해버려요. 근데 온도는 안 떨어지죠. 근데 이제 주사기 라인에 에어가 차 있습니다. 그 에어를 빼기 위해서 제가 연속으로 약 10cc 정도 그냥 쭉 밀어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22도) 224도. 그냥 한 10초 정도 있으면 다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초 정도만 있으면 기화된 게 거의 다 벌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남겨서 옆으로 옮길 때 입구에다 살살 대주면 요놈들이 피하죠. 개미단이 나오기 때문에 요놈들이 피해요. 뭐야 저거, 뭐가 하나 기어 나온다 뭐. 뭔 벌레가. 그냥 툭 내려놓으면 벌들 사이에 끼어서 죽으니까요. 살살살살 건드려서 벌이 사이에 안 끼게.
이 새끼 진드기 있다. 아휴, 벌에 진드기 하나 엎혀있네. 금방 입구에서 지키던 놈이 진드기가 한 마리 엎혀있었는데. 금방 제가 벌초 추면서 보니까 진드기가 등에 엎혀 있습니다. 요놈이 밥을 안 채운 놈이죠. 요놈 맞나? 요놈인가? 아닌데 야가 3단일 건데 요놈 밥을 안 채운 놈. 요놈이 밥을 안 채운 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미산 훈증을 마쳤습니다. 뭐 10통이지 10통이라 통수는 얼마 안 되고. 얘네들은 어떤 반응? 이렇게 해서 개미산 훈증을 마쳤고요. 소모시키려고 안에 조금 남은 개미산이 있어서 소모시켜 버리려고. 그리고 나면 이걸 빼서 에아를 집어넣어 버리면 안에 남아있는 개미산이 라인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에아를 넣어서 한번 불어주면 라인에 남아있는 개미산이 싹 빠집니다.
3도. (214도) 202도 1도 200도 199 92도 187도 175도 168도 162도 161도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5cc 이상 약 10cc 가까이를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서 청소를 하니까 앞에 보면 녹물 비슷하게 쭉 흘러나와요. 처음에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 바닥에 딱 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기화를 댈 때 이 물들이 압력을 형성하면서 쫙 밀어낼 때 그때 찌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면 지금 안에 물이 있을 거예요. 지금 160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야가 235도까지 다시 올라가면 안에 있는 수증기는 다 말라버리죠. 235도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자, 요 상태로 딱 되면 이제 지금 1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내겠죠. 호수 라인에 있는 물. 지금 현재 196도.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죠. 자, 200도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이 상태에서는 이 뚜껑이 안 열려요. 안 빠져. 근데 이걸 어거지로 잡아 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 갑니다. 구형 옥살산 훈증기를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서 뚜껑에 따르고 옥살산 훈증기를 놓고 뒤집으면서 기화를 시키죠. 근데 이 뒤집을 때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빠집니다. 적당히 눌러서, 구형 옥살산 훈증기 적당히 눌러서 뒤집어서 그대로 기화시키고, 기화가 다 되면 그대로 빼내서 뚜껑을 약간 압력을 줘야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꽉 눌러버리면 기계 부숴먹겠다는 얘기죠. 자, 온도가 21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야를 뚜껑을 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뚜껑을 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꺼버리세요. 그냥 아웃시키면 돼요. 야를 아웃시키고 열이 계속 식을 겁니다. 내가 바쁘면 뭐 열 식히는 방법은 따로 없잖아요. 그냥 에어를 가지고 밀어넣으면 열이 식어요. 야가 190도 정도 되면 요놈이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니까 압착을 형성하는 거죠. 야가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껐다고 해서 뚜껑을 열라고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야,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지금도 압력을 받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이걸 빼려고 용 쓰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야가 온도가 식어야만 이 주둥이가 빠집니다. 지금은 안 빠져요. 근데 어거지로 빼면 어딘가 약한 부분은 파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배터리 분리하시고, 배터리 딱 분리해 놓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열이 식으면 자동으로 빠져요, 야는. 지금 여기 보면 충전기 꼽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야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땅바닥에 놓을 때 툭 하고 놓으면 무조건 깨집니다. 뭐 잘 안 깨지겠지만, 처음에는 잘 안 깨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는 지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받아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포시 놓는 게 좋죠. 그리고 뚜껑 당겨봐서 안 열리면 열이 안 식은 거예요. 어거지로 빼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옥살산 훈증을 했고, 옥살산 훈증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요놈들 이제 집안 청소 좀 하라고 제가 금방 개미산을 뿌렸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얘네들은 이제 안에서 나는 그 개미산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온 사방에 붙어서 얘네들은 날갯짓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선풍이라고 하죠. 날갯짓을 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얘네들이 선풍하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진드기나 가시형애가 입구로 밀려 나오는 이유가 얘네들이 공기 순환을 하면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 뭔 이물질이 있으면 얘네들이 물어내 버립니다. 소방에 있는 미성숙벌,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냉피해를 입었거나 그래서 미성숙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태어나지 못한 벌들, 이런 벌들을 싹 끄집어내 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언가 공격을 받고 냄새가 계속 나니까 여기도 이 새끼 진드기 아니가? 아씨, 안 보이냐? 아니다. 이 공기 순환을 시키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벌들한테는 최소의 피해를 보는 거죠. 거의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금방 나온 건지 전에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분 이내에, 약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드나들어요. 자, 요 숯벌은 금방 개미산을 딱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숯벌이죠. 자, 별 이상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개미산을 해줌으로 인해서, 뭐 원래 개미산의 목적이 뭐죠? 개미산의 목적이 진드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개미산의 목적은 진드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개미산 가지고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진드기가 소방에 있다가 기어 나오고 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노쇠한 진드기 같은 경우는 죽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어린 인자 태어난 진드기도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충의 진드기는 잘 안 죽어요. 얘네들이 안 죽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면 소방 쪽으로 기어 나옵니다. 소문 쪽으로 기어 나와서 다시 벌 등에 엎여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개미산의 용도는 가시응애라고 머리에 딱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미산의 독성 때문에 얘네들이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면 애벌레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풍을 하고 공기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벌 등에 엎여있던 진드기도 떨어질 수 있고, 소방에 들어가 있던 것도 괴로우니까 밖으로 나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벌들은 선풍을 해서 모든 걸 공기를 순환시키고 선풍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졌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미성숙벌도 오염이 되거든요. 소방이 오염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네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산의 용도는 우리가 옥살산을 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진드기가 입구에 별로 안 보이는데 바닥에는 있나? 뭐 이런 용도 정도로, 그래서 벌통을 청소하는 느낌으로, 청소를 시키는 느낌으로 개미산을 훈중을 하고, 가시응해가 있을 때는 정말 효과 좋습니다. 개미산보다 뛰어난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시응해가 있는 경우에는 개미산을 하루에 한 번 해도 상관없죠. 30분이면 정상화되니까, 약 30분 정도면 정상화돼요.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되죠. 그게 가시형해가 확실하다면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연짝으로 한 3일에 한 번씩 개미산을 이렇게 기화를 시켜줘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형해는 다 떨어져 버리죠. 이게 남들 말을 듣고 무조건적인 짓은 하지 마세요.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결과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거지. 뭐 남이 개미산 하니까 나도 개미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벌 키우세요. 자, 진드기는 누가 잡는다? 옥살산이 잡는다. 제가 금방도 얘기했죠. 지금 개미산을 하려고 들이대고 있는데 진드기가 벌 등에 엎여 있어요. 그 벌은 어떻게 했겠어요? 괴로우니까 밖으로 나갔겠죠. 밖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드기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진드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벌통을 작살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 한 마리 들어온다고 해서 별 볼 일 없어요. 다량의 진드기가 들어와서 애벌레의 기생을 할 때, 알을 낳았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한 마리 진드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생지랄 연병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벌 손실만 많아진다. 그럴 때는 바로 그 벌을 잡아서 죽여버려도 되죠. 그 벌 한 마리 잡고 진드기 아웃시키면 4마리의 알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제가 손으로 벌을 잡았으면 진드기를 떼고 벌을 놔줬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벌을 죽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뭐 옥살산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가을 국화가 폈어요. 가을 국화가 폈기 때문에 진드기들은 다량으로 엎여서 들어올 거예요. 다량으로 엎여서 들어올 건데, 오늘 옥살산을 훈중한다고 해서 내일 안 들어와요? 아예 내일 또 들어옵니다. 그럼 내일 들어오면 죽겠죠. 왜냐면 이 옥살산에 한꺼번에 청소를 못해요, 야들은. 개미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개미산 같은 경우는 기화를 하고 이게 공기 중에 섞여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미산 같은 경우는 오늘 개미산 했는데 가시형에 다 들고 오는데 내일 가시형에 또 들어오면 안 잡히죠. 근데 옥살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렇게 청소를 못해요. 이게 입자가 알갱이가 돼서 소방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고 벌들 털에 이게 고체화가 돼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은 몸을 떠는 거예요. 몸을 떨고 자기 몸에 있는 옥살산에 이 찌꺼기를 떨구려고 계속 날갯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방에 있는 옥살산 찌꺼기를 다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가 옥살산 훈중을 했을 때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옥살산을 하고 나서 좀 지켜보면 한 3일 정도 지켜보면 이 통 안에 진드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소문에서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다고 해서 안에 있는 모든 진드기 바닥에 떨어진 걸 다 꺼내지는 않으니까
야들이 그 정도 청소는 못하니까 그냥 소문에 나와 있는 진드기만 가지고 어느 정도 있겠다 예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옥살산을 하는 게 맞고, 옥살산을 하고 한 3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소문내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 벌통에 어느 정도의 진드기가 있는지는 대충은 알 수 있고, 또 가을 국화에, 지금 같은 시즌에는 가을 국화에 가는 놈이 있죠. 가는 놈이 모두 진드기를 업고 들어오진 않아요. 장수 농약 농법이 펼쳐진 곳에만 진드기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가을 국화를 채집을 해올 때 그때 진드기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장수 농약 농법이 없다면 진드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일부 좀 들어올 뿐이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째 합니다. 개미사는 가시응의 잡이용이다. 옥살사는 진드기 잡이용이다. 부탁대고 하지 마시고 좀 머리에 좀 딱 새겨놓고 내가 어떻게 방제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무턱대고 남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소문내금도 하고, 뭐 옥살사는 훈증을 했으니까 소문내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옥살사는 외부 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대치의 효과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옥살산을 뭐 3일에 한 번씩 막 해대는 그런 짓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벌들한테 해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 지금은 영상 10도 이하로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쯤 되니까 진드기가 많이 나오더라. 야, 가을 국화 피니까 진드기가 많이 옆에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가을 국화 폈을 때 한번 옥살산 한번 혼자 싹 해주면 좋죠. 왜? 얘네들은 산란을 줄여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옥살산 혼자 싹 해주면 산란도 잠깐 멈칫거려요. 못 갑니다. 산란을. 소방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럼 벌들은 그 소방을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드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옥살산을 연속으로 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연속으로는 하지 마시고 진드기 양을 보고. 진드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금방도 보여드렸잖아요. 급수기 놨던 자리 밑에 진드기 있는 거. 근데 제가 옥살산 혼중을 한 지가 며칠 됐죠.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드기 때문에 벌이 망가졌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에요. 옥살산 혼중 한번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진드기들이 떨어졌죠. 내가 그 들어와 있는 진드기, 현재 들어와 있는 진드기만 떨고 줘도 엄청나게 많이 떨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벌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세요. 자기 기준을. 자기 봉장과, 왜냐면 내 봉장 여건을 생각해야죠. 내 봉장 주변에 가을 국화가 많이 핀다? 가을 국화가 많이 피는데 내 봉장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장수 농약 농법을 다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진드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봉장 주변에 농부들이 늙었어.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 그럼 농약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진드기 그렇게 다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수 농약 농법이 펼쳐진 곳에서만 진드기가 다량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제는 할 거 없잖아요.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앞에 있던 포장도 뒤로 넘겼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포장은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뒤로 개포도 뒤로 옮겨놨잖아요. 이 개포를 뒤집어 씌울 거니까 마지막에 뒤집어 씌울 거예요. 왜냐면 강풍이 불 때 저 개포가 이 포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포장은 지금 제가 어제 뒤에 쫙 일렬로 깔아놨는데 어제 바람이 심하니까 좀 다시 접혔죠. 포장을 먼저 씌우고 철사를 빼내겠죠. 철사를 빼내거나 아니면 그 위에 겹해서 하거나, 포장을 이후에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보온개포를 위에다 덮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마르지를 않아요. 땅이 계속 젖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뒤에 보온개포도 바짝 젖었다는 얘기예요. 햇빛을 보게 해서 저런 것도 좀 말려줘야 내가 나중에 뒤집어 씌울 때 좀 편하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해 가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개미산 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오, 아직도 안 빠져. 안에 열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지금 몇 도까지 갔을까? 156도입니다. 아직도 156도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야가 더 식어야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대로 갖다 놓으면 나중에 다 식고 나면 알아서 빠집니다.